자, 차트가 거의 심정지 상황이죠. 아예 움직이지 않고 거래량 또한 완전히 말라붙어 있으며 거래량이 말라붙었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 진짜 계속 우리가 이런 식으로 쐐기를 그려놨다 가도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고 그냥 옆차기로 뚫어버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선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선을 하나 잡아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쐐기를 잡았다면 쐐기 패턴에 대한 상단 휩소를 얘기해 볼 수 있고, 혹여나 이렇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쐐기의 하단으로의 진행 상황을 여러분들께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결국 모두가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PC를 기다리고 있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의문을 한번 가져봐야 됩니다. 이 PC가 나오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온다고 해서 구조가 바뀌느냐? 지금의 비트코인 강력한 상승분을 만들어줬던 동기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국무부 바이백 2배 선언입니다. 두 번째가 반도체 유동성 순환매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증폭될 수가 있을까요? 상승 추세를 더 가속시키기 위해선 여기 두 개에 대한 강화가 필요합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아시겠나요? 이 두 가지는 약화를 시키면 시켰지 강화를 해줄 수 있는 명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비트코인 차트 자체가 8월 17일부로 이런 식으로 상승을 보여줬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8월 17일입니다. 8월 17일은 국무부 더블 찬스가 아니에요. 국무부 바이백 더블 찬스는 19일입니다. 이날에 바이백 2배 선언을 해서 이런 식의 대상승이 한번 찾아왔던 거고, 그 전에 이미 17일에 우리가 어떤 형태를 얘기하고 있었습니까? 669 고점부터 내려온 하락 파동이 여기서 절단 났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리고 그 절단을 일으켰던 게 뭐였어요? 여기가 17일 자리입니다. 17일 자리에 이렇게 절단을 일으켰던 것은 속셀 차트 한번 봐야 됩니다. 속셀 차트가 뭐냐면 반도체 3배 레버리지 차트인데 마찬가지 날봉으로 보겠습니다. 여기가 17일 마지막 고점 자리입니다. 마지막 스윙 하이 포인트가 여기였고 그 다음 하락 추세가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빠져나간 돈이 다 어디로 갔냐? 비트로 갔겠죠. 요 얘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컨센수치 여기에 더불어서 위스퍼링 넘버까지 받아놓은 시점이죠. 이거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2.12 혹은 2.14 요 사이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미 컨센을 상회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반도체가 지금 수급 자체가 짜그러져 있는데 올리면 반도체로 다시 한번 수급이 돌아갈 수 있는 그 명분만 되는 거지, 이미 전보다 주당 순이익이 컨센 수준에서 훨씬 더 상회하는 상황에서 이 반도체 수급 이탈 구조를 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실적 발표가 나오더라도. 그런 만큼 저는 지금은 공통 하락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갑자기 급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는 둘 다 PC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둘 다 모두가 말도 안 되는 수치가 나와줘야만이 가능한 그런 식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두셔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이 내용까지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죠. 반갑습니다. 현명하게 매매하자. 코인인사이트의 현우 트레이더 인사드립니다. 자, 조금 큰 골자들 얘기를 많이 할 거고 거기에 더불어서 파동까지 한번 다뤄볼 건데, 일단 큰 골자상으로는 여러분, 근원 개인 소비지출 몰가 지수 이건 뭡니까? 반도체 얘기하기 전에 이거부터 먼저 얘기합시다. 이게 인플레이션 관련이죠. 근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개미가 개인이 허리띠 졸라맨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다. 인플레이션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유가가 항상 우선이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유가 차트 날봉으로 보면 가로선 하나 넣어놨습니다. 이거 예전부터 제 영상 보신 분들이라면 받아보셨을 차트인데 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죠. 이때죠. 여기 기준으로 그어놓은 캔들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2월 23일입니다. 2월 28일에 이란에 대한 미사일 폭격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갭상을 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 자체가 기준선이 된다라는 거예요. 전쟁 이전 기준선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날봉 상황으로 봤더니 종전 협정을 하고도 이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은 재개되었고 다시 한번 유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차트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게 잡혀야만이 우리가 금리 동결 혹은 더 나아가서 인하에 관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금리 인상 이거 하면 힘든 거 알죠? 투자 위축될 것도 알고 리스크가 굉장히 많은 액션입니다. 근데 왜 합니까? 인플레이션 요거 하나 때문에. 인플레이션 못 잡아서 망한 나라가 어딥니까? 짐바브웨. 이렇게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걸 견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라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오늘 PC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유가 차트까지 반영을 해서 요 두 가지를 사실 섞어서 금리 결정을 하겠죠. 사실 이것 말고도 독립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음 FOMC까지 21일 남은 시점인데 시장의 그 누구도 이날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최선이 동결이라는 거예요. 동결이 나오면 현상 유지라는 겁니다. 현상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두 가지 가능성을 얘기해 왔었죠. 파동적인 관점을 두 가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파동으로 봤을 때 요거까지 공통이죠. 이걸 A, B, C로 보건 혹은 1, 2, 3으로 보건 5, 7, 8 저점부터 해서 하나의 상승 파동이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에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죠? 근데 5, 7, 8 임펄스로 보는 순간 뭐가 문제냐면 이파가 복합 조정 형태를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대 법칙으로 인해서 4파는 짧아야 합니다. 짧다라는 게 이 위아래가 짧다는 게 아니에요. 기간적으로 짧다라는 얘기입니다. 질질 끌려가는 이런 옆차기 조정이 아니라 2파 복합 조정 형태를 생각했을 때 578 임펄스는 4파가 길 수 없는 구조라는 거죠. 자, 578 임펄스의 입장에서는 4파가 짧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상은 어떨까요? 62.7K부터 Y-B-C가 임펄스로 올라오고 있다는 관점을 생각해보면 둘 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4파 형태를 보고 뭐가 정답인지 유추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여기서부터 메인으로 봤던 게 뭐였죠? 여기서 하락파동 절단 났다라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부터 임펄스가 올라갔다라고 간주를 하는 거거든요. 이 관점으로 보면 1파가 이렇게 올렸고 2파가 굉장히 짧은 형태의 플랫으로 끝났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나요? 2파를 짧은 플랫으로 볼 거냐 혹은 복합 조정으로 볼 거냐. 그러면 2파가 짧은 플랫이기 때문에 얘는 4파가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4파가 당연히 균등 법칙을 생각했을 때 기간 조정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충돌이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충돌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높은 확률로 기간이 끌릴 수밖에 없죠. 사실은 여러분 오늘 밤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밤에 PCE 나오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또 뭐가 예정되어 있어요? 잭슨 홀 연설 예정되어 있죠. 이거 한국 시간 28일입니다. 이번 금요일까지는 강제로 옆차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둘 중에 무게가 실리는 쪽이 어디죠? 여기로밖에 갈 수가 없다. 이런 거 생각해 봤을 때 저는 하락표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 현우야, 그러면 롱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관점은 없다라는 거냐? 자, 롱 보기 위해서는 제가 극복해야 되는 거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가장 가까이 있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뚫어야 돼요. 2월 6일 빗값. 요걸 강하게 이렇게 비비적 뚫는 게 아니라 거래량 없는데 쇼스 퀴즈로 이렇게 뚫어버리는 게 아니라 거래량을 강하게 동반하면서 우리가 언제 봤었죠? 4시간 봉상에서 비슷한 형태 한번 보지 않았습니까? 요 선 잡았었죠. 이 선을 그냥 원웨이로 쑥 뚫어버린 적이 있었죠. 이때 거래량 어땠습니까? 강력하게 동반됐었죠. 이런 형태를 보여줘야 찐상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자리를 드린 겁니다. 요거를 거래량 동반해서 뚫는 걸 보면 저도 하고 의심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근데 그런 구조가 사실은 나올 가능성이 좀 많이 낮다. 왜? 이슈들이 많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살펴봐야죠. CIA 국장이 갑자기 러시아로 날아간 이유, 그리고 금 수요. 여러분, 자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또 뭐냐, 이게 금이에요. 골드를 토큰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짜오도 한번 봤을 때 이게 이렇게 급고각으로 들어버렸죠. 근데 이거 보고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아니 현우야, 그러면 비트도 진짜 디지털 골드가 된 거 아니냐? 아니죠. 비트는 여전히 리스크 에셋입니다. 다만 비트가 담보해줄 수 있는 영역은 뭐냐? 발행 한도가 제한되어 있다는 거. 둘 다 폭발적인 급등이 언제 나왔죠? 8월 19일 이 상승빔이죠. 이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때가 재무부에서 바이백 선언했던 그때입니다. 바이백 선언하면 뭐가 문제예요? 이건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정부 돈 태워서 시장에 돈 풀겠다는 얘기니까. 근데 전쟁 이후부터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인플레이션입니다. 정부가 시장에 돈을 푸는 방향성과 연준이 극복해야 되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이 무게가 역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동결 또한 이 폭탄 해제가 안 되고 있는데 나도 눈치는 봐야 되니까. 케빈 워시, 연준 의장 트럼프가 앉혔으니까 그래도 트럼프 눈치는 봐야 되니까 억지로 동결하고 있다. 저는 지금 장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총 발행량이 정해져 있죠. 2200만 개로. 그러면 인플레이션의 위협이 있습니까? 없죠. 여기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칭 수단 성격으로 금과 커플링되는 방향성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지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라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부터 상승뷰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진짜 적어도 이 선은 뚫어줘야 됩니다. 이 선 뚫어줄 수 있는 조건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컨센 3.3이죠. 2%대 나와야 돼요. 2.9가 나오든 2.8이 나오든 앞자리가 바뀌어줘야 됩니다. 왜냐면 연준 타겟이 2%이기 때문에. YOY라는 게 전년 대비죠. 전년 대비로 생각해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얼마나 올랐냐 이거거든요. 연준의 타겟은 언제나 2%였습니다. 이거 계속 못 지키고 있죠. 근데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것보다 조금 충격적으로 낮아져야만이 우리가 그때서부터 인플레이션의 위협에서 벗어났다는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 사실은 근원 PC라는 것 자체가 컨센이랑 이탈하기가 쉽지가 않은 구조거든요. 왜냐면 이게 CPI랑 PPI 안에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서 가중치를 뭐 얼마나 부여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약간은 가변이 있을 수 있겠지. 무슨 얘기냐면 CPI, PPI 나와 있을 때부터 애초에 PC 예측치가 잡혀 있고 이 예측치가 상당히 정확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변이 나올 수는 사실은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보았을 때 지금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가? 저는 여기에는 의문이 따릅니다. 오히려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만약에 충분히 좋게 나오면 위스퍼링 넘버라고 해서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숫자는 2.12입니다. 요거보다 상회하는 구조가 나와주면 오히려 반도체로 다시 한번 수급이 이동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진짜 비트코인의 진짜 상승인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생각과 함께 여전히 숏을 끌고 가고 있다. 공통 하락 부분 생각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짜둔 셋업이 있죠. 뭐 이슈도 많았지만서도 우리가 236도 돌림 기반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부터 3파가 올라오는 구조라고? 그러면 3파 기반 최소치, 진짜 극단적 최소치로 잡아서 우리가 236도 돌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극단적 최소치는 믿고 가자라는 얘기야. 그게 얼마입니까? 768자리다. 여기 이 자리, 여기까지의 하락은 사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여기까지 빠지는 형태가 급각이냐 혹은 기간이 끌리는 형태냐에 따라서 어떤 시나리오에 무게를 둬야 하는지 여러분들께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사실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방송을 켰어요. 여러분, 결국에는 제가 필요 없어지셔야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진짜 시장에는 와이코프도 있고 엘리어트 파동도 있고 글렌 릴리식 네오 파동도 있으며 각자 보는 방법이 수두룩백백이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를 선택해서 특화한 이후에 점점 시야를 넓혀 가셔야 된다라는 거야.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날봉 도지가 떠 있고 지금 구조 자체가 불안정한 환경에서 갑자기 종전급 이슈가 터지는 게 아니면 이걸 꺾어 올리면서 이렇게 들어버리는,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던 이런 식의 급고각 상승은 더 나오기 힘든 환경이다.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 되는 것은 80.6K부터 형성되어 있는 여기 매물대 플러스 알파, 아직까지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828 상단 매물대, 여기 당장 이 혹자는 의미 없다고 얘기하는 이 빗각조차 뚫어내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구조에서 저는 상승 얘기를 하기가 좀 힘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뭘 우선으로 생각할 거냐? 이건 손익을 재면 됩니다. 나 로스 어디 잡지?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을까? 근데 결국 이거거든요. 로스 어디 잡지? 뭐 근거로 잡으실 건데요? 저는 지그재그 파를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제 관점이 틀리는 포인트는 82.8K입니다. 여기가 제 로스예요. 그럼 진입 타점은 어떻게 잡았냐? B파에서 ABC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기반으로 2.0자리인 81K 손익이 챙겨졌네. 여기 이 자리에서 뭘 근거로? 엘리어트 파동을 근거로. 근데 이건 각자가 찾으셔야 된다고. 굳이 엘파 여기 집중하실 필요 없고, 굳이 네오파동 여기 집중하실 필요 없으며, 굳이 와이코프 여기 집중하실 필요 없습니다. 각자의 기준이 명확해지기를 바라면서, 지금 이 시황도 받쳐주지 않는 장세, 그리고 차트로도 변곡의 위험이 너무 높은 이런 장세 속에서 롱뷰를 드리기 위한 정말 최소한의 조건은 솔직히 제 입장에선 828 뚫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나는 그래도 롱 위주로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요거를 뚫는지부터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2월 6일 3월 29일 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되는 내용들은 제가 브리핑룸 통해서 최대한 빨리 공유드릴 예정 중에 있으니까요. 오늘 분석도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 댓글로 굿 한 글자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코인인사이트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성투하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